우리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기쁨, 슬픔, 분노, 불안. 마치 영화 인사이드 아웃 속 캐릭터들처럼요. 그런데 때때로 감정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충돌하면서 나를 조종하려고 해요. 감정들이 내 삶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정을 지켜보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다룰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관찰자의 시점을 배우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더 깊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흔히 감정을 나 자신과 동일시해요. 감정을 표현할 때에도 나는 화가 났어, 나는 슬퍼와 같이 나와 동급으로 정하고 말을 해요. 하지만 정말 그 감정이 나일까요? 감정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아요. 우리의 근원과 같은 내면의식, 바다 자체는 언제나 고요하지만 그 위에 다양한 감정의 파도가 치죠. 우리는 파도가 아니라 깊고 고요한 바다예요. 감정이라는 파도가 일어나도 깊은 내면의 나는 그것을 그저 지켜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깊은 내면에 바라보는 자를 잊고 파도에 동일시되어 그것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분노와 슬픔, 초조함에 떡이 되어 하나가 되어버리면서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날뛰며 행동하게 돼요. 이렇게 하고 난 후에 또 몰려오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죠. 이런 상황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쳐요. 일단은 감정을 조절할 수 없어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닌 삶에 끌려다니는 현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나는 세상의 피해자라는 생각과 함께 현실의 불평불만만 늘어놓게 돼요. 이런 삶의 방식은 다시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끌어오게 되고요.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관찰자의 시점으로 감정을 대하는 것이에요. 감정과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 바라봐야 해요. 분노가 올라올 때,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관찰자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또 이걸 하려면 일단 내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해요.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구 분노를 발산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러니까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야 내가 화가 났었지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걸 멈추려면 일단 감정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습관이 된 게 있어서 처음에는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또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야 나 또 감정이랑 합체했네. 또 왜 이랬을까 하고 자책하게 돼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습관이에요. 하고 또 하고 해봐야 해요. 저도 감정을 알아차리는 데까지 한 2년은 걸린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까지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감정에 떡이 되는 삶을 살아왔잖아. 그리고 결과가 이런 힘든 내 현실이잖아. 한번 해보자. 해본다고 무슨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다잡으며 감정을 알아채는 연습을 이어갔어요. 일단 감정을 알아차리는 관찰자의 시점이 습관이 되면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 바로 나는 화가 올라온다. 나는 초조함을 느끼고 있구나. 나는 불안하다 등 바로 그 감정을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럼 1단계로는 올라온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감정과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이 가벼워진 만큼 삶도 훨씬 가벼워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지켜보니 정말 편하긴 해. 그런데 이렇게 살면 나중에는 감정에 무뎌지고 슬픔이나 두려움뿐만 아니라 기쁨이나 행복 같은 감정도 무뎌지는 것 아닐까? 라고요.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 상태에 너무 빠지면 모든 일에 무덤덤해지고 심하면 무심하고 냉소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정을 알아채고 마음이 편해진 이후에는 감정을 제대로 봐줘야 해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올라온 감정은 억누르면 더욱 상처가 곪고 썩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폭발하면 다시 나락을 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올라온 감정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 없던 것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내 안 깊은 곳에 있다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 돼서 나온 거예요. 꼭 와야 할 손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손님을 무시하고 구박하면 안 돼요. 올라온 감정은 있는 그대로 경험해야 해요.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심상하나 확언 등은 그 다음이죠. 이렇게 올라온 감정을 지켜보고 그대로 느껴주세요. 아까는 감정과 떡이 되지 말고 떨어지라면서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느끼는 감정은 예전처럼 감정과 떡이 되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거리감에서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나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감정을 깊고 풍부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어요. 슬픔과 두려움을 온전히 느낄 때 기쁨과 사랑도 그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내비쳐 보여줘요. 이 세상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의 애잔한 떨림을 느껴보세요. 두려움에 숨막히는 조임을 느껴보세요. 기쁨의 나비 같은 가벼움을 느껴보세요. 사랑의 끝없는 물결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감정이 다가오면서도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과 싸우지 않고도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몇 가지 연습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이에요. 작은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느낀 감정을 적어보세요. 단순하게 화남, 기쁨, 슬픔이라고 적은 것도 좋고요. 또 시간이 난다면 그 감정을 느낀 원인과 감정에 대한 신체적, 마음적 느낌을 같이 적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적다 보면 감정이 정리되며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게 해도 좋아요. 감정들도 자기들을 이렇게 소중히 기록하고 생각해주는 것을 알고 기뻐할 거예요. 두 번째로 5초 멈춤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이 치솟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5초 동안 멈춰보세요. 그러면 감정과 행동 사이에 거리를 둘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나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워요. 화가 올라올 때 5초 멈춰보자는 생각이 쉽게 안 나거든요. 다른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무조건 습관이에요. 이번에 안 됐다면 다음에는 꼭 해보자는 다짐도 도움이 되고요. 일단 한두 번을 시작하면 나중에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5초 멈춤이 먼저 떠올라요. 세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걷거나 햇볕을 쬐거나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땅을 맨발로 밟아보는 어싱도 좋고 이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작은 화분을 키우거나 창밖의 하늘을 쳐다보는 것도 좋아요. 자연은 최고의 감정 정화제예요. 일상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온전히 느껴보세요. 감정과 절친이 될 거예요. 감정과 떨어져서 바라보고 친해지면 예전에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 그대로 필터 없이 반응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돼요. 감정이 올라온다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반응하고 느끼면서도 에너지에 다운이 없죠. 세상이 좀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요.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욱 멋지게 쓸 수 있어요. 슬픔을 충분히 느끼지 않으니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억눌러버리니 터져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느낀다면 자신을 발산하다 그대로 떠나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평온이 찾아오죠. 원하는 삶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불안이와 슬픔이가 찾아오겠죠. 그럼 또 그렇게 같이 있다 다시 보내주면 돼요. 감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연습하면 삶이 더 깊고 풍요로워져요. 감정이 올라올 때 한 걸음 물러나 관찰하고 그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감정이 더 깊고 생생하게 다가오면서도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감정을 피하지도 억누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경험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감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찾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감정 관찰자로 살면서 자는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꽂아 넣어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욱 쉽게 이룰 수도 있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클릭해주세요.